새벽 3시 42분, 인천 연안부두 시장 골목. 잠들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는 건 시장 사람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날의 새벽은 달랐어요.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 대신 공기를 찢는 건 매캐한 연기였으니까요. 불이야, 불. 누군가의 비명이 골목을 타고 번졌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잠옷 차림, 맨발로 급하게 걸친 외투를 휘날리며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골목 안쪽, 이내 반찬 가게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불길을요. 119 불렀어? 벌써 오고 있대. 저 안에 사람 없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가운데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불길 쪽으로 달려갔어요. 70줄의 허리 굽은 할머니였죠. 할인아, 우리 할인이. 목이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지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만큼 거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급정거하는 소리, 차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내렸죠.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정우, 서한그룹 회장.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자 냉철함으로 유명한 경영인. 그런 그가 지금 시장 골목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운전기사 겸 경호원이 그를 막아섰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회장이 직접 불 속으로 들어간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서정우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비켜. 단 한마디.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어떤 명령보다 강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은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양복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기로 가득한 어둠 속으로요. 몇 초가 흘렀을까요? 아니,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은 기묘하게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왔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불길 사이로 비틀거리며 나오는 검은 그림자. 서정우였어요. 그의 품에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죠. 까만 머리카락에 그을음이 묻어 있고 작은 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이하린. 시장에서 나고 자란 모두가 아는 그 아이였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늘 밝게 웃던 외국인 선원들에게 서툰 영어로 말 걸기를 좋아하던 그 소녀요. 할인아, 정신 차려.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달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아이를 들것에 옮겼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맥박을 재고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할인이 작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지만 서정우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 도둑 아니에요. 회장의 몸이 굳어졌어요. 도둑? 왜 이 아이는 불 속에서 죽을 뻔한 순간에도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했을까요?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할인을 실은 차가 출발했고 서정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손에는 불에 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사진이었어요. 불에 그을려 반쯤 타버렸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죠. 웃고 있는 세 사람.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기. 서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이 사진 속 여자는 자신의 딸이었으니까요. 1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딸. 회장님, 경호원이 다급히 달려왔어요. 회장의 팔과 등에 화상을 입은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정우는 아픈 기색도 없이 그저 타버린 사진만 내려다봤어요. 주변에서는 소방관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었어요. 물줄기가 쏟아지고
연기가 피어올랐죠. 누군가는 방화야, 이건 방화라고, 라고 외쳤고, 또 누군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골목 한쪽에서는 할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불길이 잡히기 시작한 가게를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어요. 이 불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에게 씌워진 도둑이라는 누명에는 자신도 모르게 가담한 죄가 있다는 거려. 회장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타버린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넣으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또 잃을 뻔했구나.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불길은 꺼졌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 아이를 둘러싼 욕망과 배신, 그리고 지켜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속죄의 이야기가요. 씨앗 하나가 밝혀낼 진실. 차가운 저택에서 쫓겨난 아이. 그리고 불길 속에서 깨어난 한 남자의 양심.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잘못된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일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것일 테니까요. 연기가 거친 새벽 하늘 아래 서정우는 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으로, 그 아이에게로.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요. 3주 전, 새벽 4시, 인천 연안부두 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지 오래였어요. 하리나, 이거 여의도 쪽 배달 맞지? 생선가게 아저씨가 스티로폼 상자를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전거 짐바지에 상자를 묶기 시작했죠. 네, 서한그룹이요. 아침 일찍 도착해야 한대요. 그 큰 회사까지 혼자 가게. 할머니가 허락하셨어? 할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11살 이하린에게 여의도는 먼 곳이었어요. 자전거로 1시간 반, 지하철을 타면 조금 빠르지만 배달비가 아까웠죠. 게다가 새벽 배달은 할머니가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조심히 가. 큰 길로만 가고. 네. 하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짐을 고정하고 페달을 밟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시장에서 나고 자란 아이에게 추위쯤이야 일상이었으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며 하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TOYUIDO. 딜리버리. 안타임. 서툰 영어였지만 시장 외국인 선원들과 부대끼며 배운 말들이었어요.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온 것들이죠. 하리나, 이거 뭐라고 해? PC요. 하, 똑똑한 것. 선원들은 하린을 귀여워했어요. 작고 까만 눈동자로 열심히 말을 따라하는 모습이 기특했던 거예요. 덕분에 하린은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 인사말까지 어렴풋이 알게 됐죠. 공부가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려고 들은 말들이야. 하린은 가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지도 영어책을 보지도 않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다고요. 오전 8시 30분 여의도 서한그룹 본사.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앞에서 하리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44층짜리 건물은 고개를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죠. 와,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시장에서 보던 건물들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회전문을 지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넓은 로비가 펼쳐졌어요. 어이, 거기.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하린의 낡은 운동화와 때 묻은 티셔츠를 훑어보는 눈빛이 그리 곱지 않았죠. 배달 왔어요. 생선이요. 생선? 아, 임원 식당 쪽? 저기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로비 한쪽 구석이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숙이며 그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로비 중앙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하리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한 무리의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은 흰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색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아랍 사람들인가? 시장에서 본 선원들과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하리는 그저 신기해서 잠깐 쳐다봤을 뿐이었어요. 야, 뭐 보고 있어? 어서 가. 경비원의 재촉에 하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같은 시각, 로비 중앙. 라시드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한그룹 해외사업본부장이 정중히 손짓했어요. 중동 최대 건설사 대표인 라시드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표정만으로도 뭔가 편치 않아 보였어요. 통역사가 급히 말을 옮겼죠. 회장님께서 조금 몸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불편하시다고요? 어디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고. 임원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오늘은 3천억 규모의 중동 플랜트 계약을 최종 체결하는 날이었거든요. 서한그룹으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계약이었죠. 회의실로 모시고 차라도 대접하세요. 빨리. 그런데 라시드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라시드가 아랍어로 무언가를 외쳤어요. 통역사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라시드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어요. 이게 무슨 119 불러야 하나? 계약은요? 지금 계약 어떡해요? 임원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들 회사 로비에서 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비켜요. 누군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어요. 보안 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그 작은 몸은 이미 라시드 앞에 다가가 있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인에게 쏟아졌죠. 더러운 옷을 입은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중요한 손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잡아! 누군가 외쳤어요. 보안 요원이 할인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 바람에 할인은 바닥에 털썩 넘어졌어요. 무릎이 시큰했지만 할인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앉은 채로 라시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서툰 아랍어였어요. 발음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라시드의 눈이 번뜩였어요. 너 아랍어를 해?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조금만. 시장에서 배웠어요. 통역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저 아이가 지금 뭐라는 거지? 하리는 라시드의 손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 사람 화난 거 아니에요. 아파요. 여기. 하린이 자신의 가슴 왼쪽을 짚었어요. 심장. 아니, 이거. 하린은 손을 명치 쪽으로 옮겼어요. 체했어요. 시장에서 할머니가 늘 하시던 거. 저기, 손 좀 빌려주세요. 뭐? 야, 지금 장난하냐? 임원 하나가 버럭 소리쳤어요. 하지만 라시드는 하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하린은 라시드의 손등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꾹 눌렀어요. 합곡혈이었죠. 할머니가 배탈 났을 때마다 해주던 지압이었어요. 아, 아. 라시드의 얼굴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물 좀 주세요. 따뜻한 거요. 누군가 얼떨결에 물을 가져왔어요. 하리는 라시드에게 천천히 마시라고 손짓했죠. 5분쯤 지났을까요? 라시드의 숨이 안정됐어요. 얼굴에 핏기도 돌아왔고요. 그는 하린의 손을 꼭 잡고
아랍어로 뭐라고 계속 말했어요. 통역사가 황급히 번역했죠. 고맙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구해줬다고. 저 사람들은 자기가 화났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만 알아봤다고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할인을 쳐다봤어요. 더러운 옷, 까진 무릎, 그리고 담담한 표정의 11살 소녀를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서한그룹 부회장 서태곤이 나타났어요. 로비의 소란을 듣고 급히 내려온 거였죠. 무슨 일이야? 라시드 회장님은. 그의 시선이 할인에게 멈췄어요. 더러운 아이가 중요한 손님 옆에 앉아 있는 모습. 서태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지 주제에 여긴 왜 들어와? 할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라시드가 손을 들어 서태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통역사를 통해 말했죠. 이 아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서태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안도와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할인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배달 상자를 챙겨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44층 회장실 창가에 선 서정우. 그는 처음으로 저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같은 날 오전 9시. 로비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에도 할인은 여전히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배달은 끝났어요. 식당 직원에게 생선 상자를 전달하고 영수증에 도장도 받았죠.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지 주제에 여긴 왜 들어와? 서태곤 부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투, 그 눈빛. 마치 할인을 사람이 아닌 뭔가 더러운 것을 보는 것 같았죠. 할인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시장 냄새가 배어있는 티셔츠, 흙이 묻은 바지. 아, 맞다. 여기 사람들 눈엔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괜찮아. 익숙해. 할인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학교에서도 가끔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냄새나, 왜 맨날 똑같은 옷 입어? 같은 말들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이었어요. 저기요.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해외사업본부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할인 앞에 섰어요. 혹시 아랍어 할 수 있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몇 마디만. 시장에서 배운 거예요. 몇 마디라도 괜찮아요. 지금 통역사 한 분이 급하게 병원 가셔서 라시드 회장님이 계약서 검토하시는데 자꾸 질문하시거든요. 여자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3천억짜리 계약, 그것도 회사 미래가 걸린 일인데 통역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돼요. 제발. 할인은 망설였어요. 자기 같은 애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아까 부회장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눈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여자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알겠어요. 회의실.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긴 테이블 한쪽엔 서한그룹 임원들이, 다른 한쪽엔 라시드와 그의 수행원들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 놓인 계약서 더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흐르는 침묵. 서태곤이 할인을 보자마자 눈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부회장님 급한 대로 모셨습니다. 라시드 회장님께서 이 아이를 원하셨어요. 본부장이 재빨리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라시드가 할인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짓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앉아. 서태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할인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만큼은 애써 담담하게 유지했죠. 라시드가 계약서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어요. 알아보였어요. 모두가 할인을 쳐다봤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할인은 속으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라시드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뭐가 마음에 안 드신데요? 할인이 서툰 아랍어로 물었어요.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라시드는 알아들었어요. 이 조항, 이해가 안 돼. 할인은 라시드가 가리킨 부분을 봤어요. 영어로 된 계약서였죠. 다행히 단어 몇 개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페이먼트, 돈 주는 거요? 언제 주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이 황급히 설명했어요.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입니다. 할인은 그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어요.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거래할 때 쓰던 단어들을 떠올리며요. 30, 40, 30. 숫자만 아랍어로 말하고 나머지는 손짓으로 보충했어요. 처음, 중간, 마지막. 손가락으로 3번을 나눴죠.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물었어요. 이번엔 좀 더 복잡한 질문이었어요. 할인은 식은땀이 났어요. 단어를 하나하나 겨우 알아듣긴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더라고요. 워런티. 뭔가 보장해 주는 건가요? 품질 보증 조항입니다. 5년간. 임원이 길게 설명했지만 할인은 그걸 어떻게 아랍어로 옮겨야 할지 막막했어요. 5년.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라시드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할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 같은 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 없잖아. 그때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이 언제 끝나? 서태곤이 차갑게 내뱉었어요. 할인을 보는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죠. 애초에 이런 거지애를 왜 데려온 거야? 제대로 된 통역사 구해. 거지. 또 그 단어였어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죠. 여기서 울면 정말로 자기가 쓸모없는 애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작게 중얼거리며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어요. 라시드가 탁자를 손으로 탁 쳤어요. 그리고 서태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이 아이는 여기 있어야 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본부장이 황급히 나섰어요. 라시드 회장님께서 이 아이가 계속 통역하길 원하신답니다. 서태곤의 얼굴이 굳었어요. 라시드는 할인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영어로 말했어요. You, honest, not lie. 너는 정직해. 거짓말 안 해. 할인은 그제야 알았어요. 라시드는 완벽한 통역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아까 로비에서처럼 자기 고통을 알아봐준 그 마음을요. 앉아. 서태곤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할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30분이 더 흘렀어요. 할인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섞어가며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해서 통역했어요. 가끔 틀릴 때도 있었지만 라시드는 오히려 더 잘 이해했어요. 복잡한 문장보다 단순하고 진심 어린 말이 더 잘 통했으니까요.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이 끝났어요. 3천억짜리 계약. 서한그룹 역사에 남을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된 순간이었어요.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라시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할인에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금색 팔찌였어요. 포유, 생크유. 아, 아니에요. 저는 할인이 손사래를 쳤지만 라시드는 그냥 할인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랍어로 한마디 했어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할인은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지만 따뜻한 마음은 느껴졌어요. 회의실 밖 문을 나서자마자 본부장이 할인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했어. 이거 받아. 아니요, 저는 받아. 내가 없었으면 오늘 계약 망할 뻔했어. 봉투 안엔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할인에겐 큰 돈이었죠. 한 달 동안 새벽 배달을 해도 이만큼 벌기 어려웠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할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런데 복도 저 끝에서 서태곤이 할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그 눈빛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애는 위험해. 서태곤은 확신했어요. 저 아이가 아버지 서정우의 관심을 끌었다는 걸요. 회장실 창가에서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저 아이가 회장의 마음에 들어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절대 안 돼. 서태곤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하리는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봉투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할머니 약 살 수 있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몰랐어요. 자기가 오늘 단순히 통역을 도운 게 아니라는 걸요.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아주 조금 돌려놓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톱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3일 후 저녁 6시. 하리는 서한그룹 회장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여의도 한강변 대문만 해도 시장 가게 서너 개는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저택이었죠. 정원엔 손질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여기가 맞나? 하리는 손에 든 쪽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흘 전 회사를 나서던 할인에게 한 직원이 건넨 메모였죠.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십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자기 같은 애를 왜 초대해요? 하지만 메모지에 적힌 주소는 진짜였고 오늘 저녁 7시까지 오라는 말도 분명했어요. 들어가세요. 인터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이 스르르 열렸죠. 하리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깔린 돌길, 잔디 하나 삐뚤어진 게 없는 정원. 모든 게 완벽했지만 왠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정장 입은 집사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네. 하리는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여긴 사람이 사는 집이 맞나? 시장 골목 다락방에서 살던 할인에겐 마치 영화 속 세트장 같았어요. 이쪽으로요. 집사가 안내한 곳은 넓은 거실이었어요. 하지만 거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텅 비어 있었죠. 커다란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벽. 가족 사진이 없었어요. 아이들 그림도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앉아서 기다려요. 하리는 소파 끝에 조금만 걸터 앉았어요. 엉덩이를 다 붙이기엔 너무 깨끗해서 자기가 더럽힐까봐 걱정됐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정우 회장이었어요. 정장 대신 편한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왔구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인은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은 할인을 잠깐 바라보다가 식탁 쪽을 가리켰어요. 배고프지? 저녁 먹자. 식당.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스테이크, 샐러드, 스프, 그리고 이름 모를 요리들.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하지만 할인의 눈엔 그냥 낯설기만 했어요. 어떻게 먹는 거지? 포크가 왜 이렇게 많아? 할인은 회장을 힐끗 쳐다봤어요. 회장은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음식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죠. 드세요. 응. 회장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손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어요. 샐러드를 조금 집어 먹었는데 맛은 있었지만 왠지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안 드세요?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할인은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집은 커도 너무 추워. 화려한 샹들리에, 비싼 그림들,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하지만 이 모든 게 차가웠어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죠. 웃음소리도 따뜻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할인은 떠올렸어요. 할머니랑 먹던 밥상을요. 낡은 식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그리고 할머니가 늘 마지막에 올려주시던 홍시 한 조각. 회장님, 응,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봤죠. 갑자기 왜? 그냥, 그게 먹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1시간 후 주방. 집사는 당황했어요. 김치찌개를요? 지금 여기서요? 네. 제가 끓일게요. 안 됩니다. 주방은 괜찮아.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식당 문 밖에서 지켜보던 회장이 조용히 말했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집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할인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온갖 식재료가 가득했지만 김치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집사가 가져다 준 포기김치가 있었죠. 이거면 되겠다. 할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를 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너무 잘게도 너무 크지도 않게요.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붓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할인은 냄비 뚜껑을 열고 맛을 봤어요. 조금 싱거운데 소금을 넣으려다가 할인은 문득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늘 마지막에 넣으시던 것. 혹시 홍시 있어요? 홍시요? 지금 계절엔. 아, 그럼 괜찮아요. 할인은 대신 찬장을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죠. 매실청이었어요. 이것도 단맛 나니까 한 숟가락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맛을 봤어요. 됐다. 식탁. 할인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가 테이블에 올려졌어요. 화려한 요리들 옆에 놓인 소박한 뚝배기 하나. 회장은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먹어보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어요. 이게 맛없어요? 아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맛은. 회장은 숟가락을 놓고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가 가르쳐 줬니? 이렇게 끓이는 거. 할머니요. 근데 할머니도 옛날에 누구한테 배웠다고 하셨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매실청을 넣는 레시피. 마지막에 단맛을 더하는 방식.
이건 자신의 딸 서연아만 하던 방법이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워서 평생 그렇게만 끓였던 김치찌개. 설마. 회장은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까만 눈동자, 작은 코, 입모양.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어요. 혹시 내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만 살았어요. 할머니는 혈연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저를 주워서 키우셨대요. 회장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15년 전 실종된 딸, 그리고 딸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쯤 11살쯤 됐을 거예요. 너 홍시 먹고 나서 씨 어떻게 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씨요? 그냥 씻어서 말려요. 할머니가 그러래요.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왜 말리는데? 할머니가. 옛날에 누가 그렇게 하래서 그런데요. 씨앗은 생명이라고 함부로 버리면 안 된대요. 그건 서연아의 습관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홍시 씨를 꼭 씻어서 말리던 딸의 모습. 생명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아빠.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혹시 이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버지.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태곤이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신원도 모르는 아이를 집에 들이시다니. 태곤아.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저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며칠 전 계약건으로 우연히 도움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대접하시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태곤의 눈빛은 냉정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저 아이를 여기서 떼어내야 해.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만 가볼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하리나 잠깐. 회장이 붙잡으려 했지만 하리는 이미 몸을 돌렸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하린의 뒷모습.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방 창가에 조그맣게 놓인 걸 발견했어요. 매실 씨앗 2알. 깨끗이 씻겨서 햇빛 드는 곳에 말리고 있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또 잃는 건가? 서태곤은 아버지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저 아이는 위험해.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날 밤, 하리는 시장 골목 다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집이었어. 따뜻한데 차갑고 화려한데 쓸쓸한 곳. 그리고 왠지 모를 슬픔이 배어있는 곳이었어요. 하리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자기가 남긴 작은 흔적들이 한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곧 폭풍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11시 서정우 회장 서재. 서태곤은 서재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그 상자엔 사진들이 가득했죠. 딸 서연아의 사진, 어릴 적 웃고 있는 모습,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힌 임신 중 모습까지. 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십니까? 서태곤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서정우는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지쳐 있었어요. 태곤아, 너도 연하 생각나니? 서태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사실 서연아는 서태곤에게 눈엣 가시였어요. 회장의 친딸이자 능력도 출중했던 그녀.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후계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15년 전 그녀는 사라졌어요. 임신한 몸으로 흔적도 없이. 그리고 서태곤은 부회장이 됐죠.
아버지, 그 아이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할인이? 네. 김치찌개 끓이는 방식이 연아와 비슷하다고 해서 혹시 손녀가 아닐까 의심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정우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은 있어. 가능성이요? 서태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방식이야 사람마다 비슷할 수 있고 씨앗 말리는 습관도 흔한 겁니다. 하지만 DNA 검사라도 해보시렵니까? 그러시려면 아이 동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만약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서태곤은 정확히 아버지의 약점을 찔렀어요.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는 것. 그게 서정우에겐 가장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 회사 일이나 신경 쓰십시오. 라시드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이고 주주총회도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리시면 곤란합니다. 서태곤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저 아이를 빨리 처리해야 해. 서재를 나온 서태곤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서태곤의 방, 자정. 책상 위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엔 할인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죠.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한 자료였어요. 이할인, 11세, 인천 연안부두 시장 거주. 보호자는 할머니 이순덕, 혈연관계 없음. 출생신고 기록 불명확. 서태곤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역시 수상해. 출생신고가 불명확하다는 건 정상적인 경로로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서연아의 딸이라면 서태곤의 자리는 순식간에 위태로워질 거예요. 절대 안 돼. 서태곤은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15년 전 회상. 오빠, 나 회사 그만둘래. 서연아가 말했어요. 당시 서한그룹 기획이사였던 그녀는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보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왜? 갑자기 임신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조용히 살고 싶어. 서태곤은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드디어 이 여자가 물러나는구나.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달랐어요. 연아야, 누가 그 사람이니? 데려와. 내가 만나봐야겠다. 아빠는 반대하실 거야. 그 사람. 재벌가 사람 아니거든. 그래도 아빠, 나 행복할게. 걱정 마. 그리고 서연아는 떠났어요. 회사도 집도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서정우 회장의 아들 서진혁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28배 나이에 갑작스럽게. 공식 발표는 졸음운전이었지만 의문점이 많았어요.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고 CCTV는 묘하게 꺼져 있었죠. 하지만 경찰은 사고로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서태곤은 후계자 자리에 올랐어요. 현재 서태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혁 형,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들어 있었죠. 15년 전 교통사고 당일의 원본 CCTV 파일. 경찰에 제출된 건 편집본이었어요. 원본엔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진 흔적이 선명했죠. 이번에도 해야 하나. 서태곤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의 집. 할인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요즘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죠. 할인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창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서태곤이었어요. 부회장님? 하리는 놀라서 멈춰 섰어요. 할인이지? 네. 무슨 일이세요? 서태곤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회장님께서 너한테 줄 게 있다고 하셔서 왔어. 이거. 서태곤이 내민 건 작은 상자였어요. 뭔데요? 열어봐. 할인이 상자를 열자 안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회장님이 손녀. 아니, 연아 누나가 어릴 때 끼던 거래.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셔서. 하리는 망설였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런 비싼 거 받아. 회장님 마음이야. 서태곤이 강요하듯 상자를 할인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죠. 곧 필요 없어질 테니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잘 가. 차가 떠나고 하리는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예쁜 목걸이였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주시지? 같은 날 저녁, 서정우 회장 서재. 회장은 수첩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할인을 다시 불러서 DNA 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 볼까 고민 중이었죠.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찾으시는 게 이건가요? 서태곤이 들어왔어요.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뭐야, 그게? 연아 누나 목걸이요. 아버지께서 할인이한테 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내가 언제? 서정우는 기억이 없었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잖아요. 설마 잊으신 겁니까? 내가? 서정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서태곤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어요. 그래. 그랬구나.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그날 밤 서태곤의 계획. 서태곤은 비서를 불렀어요. CCTV 담당자한테 연락해. 내일부터 서재 쪽 영상, 내가 지정하는 시간대만 편집해서 보관하라고. 무슨, 묻지 마. 그냥 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태곤은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죠. 회장 부인, 그러니까 서태곤의 어머니가 생전에 끼던 반지였어요. 이걸 할인이 가방에 넣으면 되겠지. 서태곤은 차갑게 웃었어요. 도둑이라는 누명. 그 정도면 아버지도 정신 차리시겠지. 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했어요. 할인을 도둑으로 몰아서 집에서 쫓아낼 것. 그리고 다시는 회장 곁에 오지 못하게 할 것. 미안하지만 넌 없어져야 해. 서태곤의 눈빛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15년 전 형을 죽였을 때처럼 이번에도 그는 선택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요. 창밖엔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죠. 마치 서태곤의 마음처럼요. 3일 후 아침 8시, 할인은 다시 회장 저택에 초대받았어요. 이번엔 주말 브런치였죠. 회장이 직접 전화로 부탁했거든요. 할인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할머니랑 같이 와도 좋아.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요. 제가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회장의 목소리엔 뭔가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할인은 그걸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저택 거실, 오전 10시. 할인이 도착했을 때 거실엔 회장과 서태곤이 함께 있었어요. 왔구나. 회장은 반갑게 웃었지만 서태곤은 무표정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리는 작게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엔 샌드위치와 과일이 준비돼 있었죠.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회장은 가끔 할인에게 말을 걸었고, 할인은 짧게 대답했죠. 서태고는 그저 지켜만 봤어요. 차가운 눈빛으로요. 할인아, 혹시 집에서 뭐 필요한 거 없니? 할머니 약값이라든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회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괜찮아요. 하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고마웠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엔 할인과 서태곤만 남았죠. 할인아. 서태곤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네. 너 회장님한테 뭘 바라는 거니? 네. 순수하게 호의로 다가온 거야? 아니면 뭔가 얻으려고? 서태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날이 서 있었어요. 하리는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어린애가 거짓말은 잘하네. 거짓말 안 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억울했거든요. 그래. 그럼 이건 뭐지? 서태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어요. 할인의 수첩이었죠. 그건 제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내 가방에서 떨어진 거 주웠어. 근데 이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아? 서태곤이 수첩을 펼쳤어요. 서한그룹 회장님 생일, 좋아하는 음식, 딸 이름 서연아. 이게 뭐야? 조사한 거야? 할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메모한 거예요. 예의? 이게 예의야? 서태고는 비웃었어요. 넌 지금 회장님 마음을 얻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인정해. 아니라니까요. 하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회장이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인이랑 얘기 좀 했어요. 서태고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어요. 그래. 할인아, 괜찮니? 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후 2시 회장 서재. 회장은 할인에게 서재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여기 책들 좀 봐. 내가 좋아할 만한 것도 있을 거야. 와, 책이 정말 많네요. 할인은 신기한 듯 책장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책들, 새 책들, 외국 서적들까지.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것 같았죠. 하나 골라봐. 빌려줄게. 진짜요? 응. 하리는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어린 왕자였죠. 이거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 가져가.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서태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왜 그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반지가 없어졌어요. 뭐?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인이 된 아내의 유품, 다이아몬드 반지. 회장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죠. 어디서 없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분명 서재 서랍에 보관했는데. 서태고는 서랍을 열어보였어요. 비어 있었죠. 혹시 누가? 서태곤의 시선이 할인에게 향했어요. 설마. 태곤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 이 집에 외부인이 들어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서재까지요. 할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나를 의심하는 건가? 할인아, 혹시 내가. 저 아니에요. 할인은 소리쳤어요.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니? 서태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방 좀 보자.
오해를 풀려면 확인이 필요해. 저는 괜찮아. 내가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밀었어요. 서태곤이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없네요. 역시 그때였어요. 서태곤의 손이 가방 안쪽 주머니로 향했어요. 지퍼를 여는 순간 반짝이는 게 떨어졌어요. 바닥에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이게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하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넣은 거예요. 하리는 울먹였어요. 서태곤은 반지를 주워들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요. 태곤아, 그건.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수첩에도 아버지 정보를 조사한 흔적이 있었고, 이제 유품까지 훔쳤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도둑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회장은 할인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할인아, 왜 그랬니? 저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내가 뭘 믿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장 나가. 회장님, 나가라고. 회장이 소리쳤어요. 할인은 비틀거리며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죠. 정말 아니에요. 저는 나가. 할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서재 문을 나서며 할인은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은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서태곤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주 작게 승리한 듯이요. 저택 밖 오후 3시. 할인은 대문을 나서며 주저앉았어요. 나 도둑이 아닌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어요. 왜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자기만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하리는 가방을 열어 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사흘 전 서태곤이 준 그 목걸이. 이것도 다 계획이었구나. 하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자기를 도둑으로 만들려던 계획이었다는 걸요. 목걸이를 주고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에 반지를 가방에 넣어둔 것. 왜 나한테 이래야 해?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하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리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더 큰 위기가 곧 다가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할인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차 안에서 쌍안경을 든 남자. 서태곤이 고용한 사람이었죠. 보스, 애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전화 너머 서태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 끝내. 남자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할인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거세졌죠. 할인은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장 골목에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날 밤 10시 서정우 회장 침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할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저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울먹이던 목소리, 떨리던 손,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 내가 너무 심했나? 회장은 몸을 일으켰어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내려갔죠. 주방 밤 10시 30분.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물을 마실 생각은 사라졌어요. 대신 회장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어요. 그곳엔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죠. 그 위에 올려진 건 씨앗 2알이었어요. 매실 씨앗. 깨끗이 씻겨서 햇빛에 말리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회장은 그걸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15년 전을 떠올렸죠. 15년 전 회상. 아빠, 이거 봐. 8살 서연아가 씨앗을 보여줬어요. 복숭아 씨앗이야. 선생님이 버리래도 나 안 버렸어. 왜? 씨앗은 생명이잖아.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우리 딸 착하네. 아빠도 씨앗 버리면 안 돼. 약속? 그래, 약속. 그날 이후 서연아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씨앗을 씻어서 말렸어요. 사과씨, 감씨, 매실씨, 홍시씨까지. 그건 그녀만의 습관이었죠. 그리고 그 습관은 할인에게도 있었어요. 현재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우연일까? 김치찌개 끓이는 방식, 씨앗을 말리는 습관, 그리고 할인의 나이.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설마 정말 손녀인 건가? 회장은 급히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밤 11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서연아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사진, 일기장, 그리고 DNA 샘플. 15년 전 딸이 사라졌을 때 만약을 대비해 보관해 둔 것이었어요. 할인이 머리카락이라도 있으면. 회장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렸죠. 오늘 아침 할인이 앉았던 소파. 혹시 거기에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을까? 회장은 급히 거실로 내려갔어요. 소파를 자세히 살폈죠. 그리고 찾았어요. 긴 머리카락 한 가닥. 이걸로 검사를 해보자. 회장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저 해외사업본부 김 부장입니다.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무슨 일인가? 라시드 회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통역했던 아이 할인이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그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라시드 회장님이 보내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선물?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날 로비에서 찍힌 건데 저희 CCTV보다 화질이 좋아서 세부 내용이 더 잘 보입니다. 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 지금 당장 보내주게. 네, 알겠습니다. 5분 후 회장의 노트북에 영상이 도착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엔 그날 아침 로비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인이 처음 들어오는 장면, 라시드를 도우는 장면, 그리고 회의실로 향하는 장면. 회장은 영상을 멈추고 서재 쪽 복도를 확대했어요. 그곳엔 서태곤이 서 있었죠. 할인의 가방을 들고요. 뭐 하는 거지? 영상을 계속 돌렸어요. 서태곤이 가방 지퍼를 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넣었죠. 반짝이는 물건. 회장은 숨이 멎었어요. 저건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회장은 영상을 다시 돌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확실했어요. 서태곤이 직접 반지를 할인 가방에 넣은 거예요. 이 자식이.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할인이는 무죄였어. 회장은 급히 전화를 들었어요. 할인의 번호를 찾았지만 저장돼 있지 않았죠. 젠장. 그때 집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뉴스에 인천 연안부두 시장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중이에요. 회장은 거실로 뛰어갔어요. TV를 켰죠. 화면엔 불길에 휩싸인 시장 골목이 나왔어요. 현재 인천 연안부두 시장 일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며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인이가 거기 사는데. 네, 할인이가요? 차 준비해. 당장. 시장 골목 자정. 회장이 도착했을 땐 이미 소방차가 여러 대 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연기가 자욱했죠. 할인이 어디 있어? 회장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주저앉아 우는 걸 발견했죠. 할머니, 누구세요? 저 서정우입니다. 할인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불타는 가게를 가리켰어요. 저 안에. 사진 챙기러 들어갔어요. 안 나와요.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비켜. 회장은 재킷을 벗어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내 손녀가 안에 있다. 연기가 눈과 코를 찔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인아, 어디 있니? 안쪽 방에서 작은 인형이 보였어요. 바닥에 쓰러진 할인이었어요. 회장은 달려가 할인을 안아들었어요. 할인아, 정신 차려. 할인의 손엔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불에 타서 반쯤 사라진 사진이었지만 세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젊은 여자, 남자, 그리고 아기.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울컥했어요. 연아, 딸의 얼굴이었으니까요. 회장은 할인을 꼭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불길을 뚫고 연기를 헤치며 팔과 등이 화상을 입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비켜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할인을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할인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회장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할인의 눈이 살짝 떴어요. 할아버지. 응, 나야. 내가 왔어. 저 도둑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똑똑히 들었죠. 알아. 다 알아. 내가 아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내 손녀인 것 같아. 아니, 확신해. 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쉬어. 아무 걱정 마. 할인의 눈이 감겼어요. 의식을 잃은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회장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탄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폈어요. 딸의 얼굴,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 할인아, 내가 이 아이구나.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15년 만에 찾은 혈육.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회장은 할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멀어졌어요.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회장의 마음엔 희망이 싹텄어요. 이제 다 바로잡을 거야. 진실을 밝히고 너를 지킬 거야. 그날 밤 회장은 깨달았어요. 씨앗 하나가 가르쳐준 진실.
작은 습관이 밝혀낸 혈연.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알게 된 소중한 인연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병원 중환자실. 하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연기 흡입으로 호흡기가 손상됐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죠. 회장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팔과 등에 붕대를 감고 지친 얼굴로요. 회장님, 치료 받으셔야죠. 간호사가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이 들렸어요. 서태곤이었어요. 아버지. 회장은 서태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다치셨다고 해서 급히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내가 왜 여기 왔어?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서태곤은 순간 움찔했죠. 아버지,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무슨 말씀을? 닥쳐. 회장이 일어섰어요. 서태곤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이거 봐. 화면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서태곤이 할인 가방에 반지를 넣는 장면이었죠. 서태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라시드 회장이 보내준 거야. 너희 회사 CCTV보다 화질이 좋더군. 회장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저는 변명하지 마. 이미 다 확인했어. 회장은 핸드폰을 집어넣고 서태곤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 진혁이도 내가 죽였지? 서태곤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니,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회장이 소리쳤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죠.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15년 전 진혁이 차 사고 브레이크가 끊어진 거 나도 의심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참았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번엔 증거가 있어. 내가 할인이 가방에 반지를 넣은 것처럼 진혁이 차도 내가 손댔을 거야. 아버지, 인정해. 내가 했다고. 서태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그 말과 함께 모든 게 무너졌어요.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왜 그랬어? 살고 싶었습니다. 서태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진혁 형이 살아있으면 제자리는 없었어요. 연아 누나도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이유야? 그게... 회장은 주먹을 쥐었지만 때리지 못했어요. 너무 허무했거든요. 경찰 부를 거야. 내가 한 짓 다 밝혀질 거야. 알겠습니다. 서태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회장님, 환자 깨어났습니다. 회장은 서태곤을 뒤로 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병실 안. 하리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리나, 할아버지. 할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회장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괜찮니? 네. 근데 할아버지 팔은요? 나야 괜찮아. 회장은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할 말이 있어. 네. 너, 내 손녀 맞아. 할인은 눈을 깜빡였어요. 손녀요? 응.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넌 내 딸 연아의 딸이야.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럼 엄마가 연아는 15년 전에 사라졌어.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사고를 당했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너를 주워서 키운 거지. 그 할머니가 연아를 알았을 수도 있고. 하리는 천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했어. 너처럼. 씨앗 버리지 않고 말리는 것도, 김치찌개에 단만 넣는 것도 다 연아가 하던 거야. 할인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해서, 도둑이라고 몰아서. 회장은 할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좋았어요. 정말? 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할아버지 집에서 밥 먹을 때 따뜻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우리 같이 살자. 할머니도 모시고. 할머니도요? 그럼. 할머니가 너를 키워주셨으니까. 우리 가족이야. 하리는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죠. 같은 날 오후 경찰서. 서태고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방화교사, 살인미수, 증거조작.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서태고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15년 전 서진혁 씨 사고도요? 네. 왜 그랬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서태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언제나 이인자였어요. 회장님 딸도 아니고 친아들도 아니었죠. 그냥 입양된 조카였어요. 그래서요? 다들 절 무시했어요.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해도 전 항상 뒤였죠. 진혁이 형, 연아 누나 뒤에. 서태곤의 목소리엔 원망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일주일 후 법원. 서태곤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방화교사, 살인미수, 그리고 15년 전 살인 혐의까지 모든 게 드러났죠. 언론은 난리였어요. 서한그룹 부회장, 조카 살해 후 15년간 은폐, 재벌가 폐륜,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진 인간성.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회장은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에서 할인을 돌봤죠. 2주 후 할인의 퇴원날.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할인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아직 조금 힘들었지만 걸을 수 있었죠. 천천히 해. 회장이 팔을 잡아줬어요. 병원 밖에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갈 거야. 할머니 모셔올 거고. 네. 차에 타며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은 여전히 복구 중이었어요. 불탄 가게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나중에 다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가게? 네. 할머니랑 하던 반찬 가게요. 회장은 할인을 바라봤어요. 왜?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게 좋았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배달하고 그런 게 좋았어요. 회장은 웃었어요. 그래, 하자. 나중에 크면. 네. 차는 여의도로 향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그날 저녁 회장 저택. 할머니가 도착했어요. 어머, 이런 큰 집에. 할머니, 앞으로 여기서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회장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할인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인이를 키워주셔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할인이 끓인 김치찌개가 가운데 놓였죠. 할아버지, 드세요. 응.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죠. 맛있다. 정말요? 응. 정말 맛있어.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5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식탁 옆 창가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심어진 건 매실 씨앗이었죠. 할인이 심은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나중에 크면 매실 열릴까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그때 또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그래, 약속이다. 회장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연아야, 내 딸 잘 키울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빛이 식탁을 비쳤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가족처럼요. 1년 후 봄, 인천 연안부두 시장 골목. 불탔던 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어요.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할인이네 밥상.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할인아, 손님 오셨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외쳤어요. 네. 12살이 된 할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키가 조금 더 자랐고 얼굴엔 건강한 혈색이 돌았죠. 어서 오세요. 손님은 중년 남자였어요. 시장 생선가게 아저씨였죠. 오, 할인이 장사 잘 되네. 네, 덕분에요. 이 집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더라. 하나 싸줘. 네, 금방 준비할게요. 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뚝배기에 담았어요. 마지막엔 매실청을 한 숟가락 넣었죠.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아니, 엄마가 했던 대로요. 여기요.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손님이 나가고 할인은 잠시 가게 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서정우 회장이었어요. 가게 안. 할아버지. 할인이 반갑게 달려갔어요. 왔구나. 회장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보고 싶어서.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정갈한 공간,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4개,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장사 잘 되니? 네. 오늘 벌써 20그릇 팔았어요. 하, 우리 할인이 대단한데? 회장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할머니, 편하게 그냥 이름 부르세요. 아이고, 그게 어디 쉽습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왔어요. 드세요. 할인이가 아침에 정성껏 끓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죠. 맛있어. 진짜요? 응.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아. 할인은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은 그 웃음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렸어요. 1년 전 회상. 병원에서 태어난 할인은 회장 저택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죠. 너무 큰 집, 너무 조용한 공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들. 할아버지, 저 시장 가도 돼요? 왜? 불편한 거 있어? 아니요. 그냥 시장 사람들 보고 싶어서요. 회장은 고민했어요. 손녀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아이가 원하는 걸 막을 순 없었죠. 그럼 가게 다시 열까? 네. 진짜요? 응. 할머니랑 같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할인이네 밥상이 생겼어요. 처음엔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점점 커져서 지금의 가게가 됐죠. 현재.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할인이 창가를 가리켰어요. 그곳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1년 전 심었던 매실 씨앗이 이제 작은 나무가 되어 있었죠. 우와, 많이 컸네. 네. 나중에 여기서 매실 따서
매실청 만들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회장은 화분을 만졌어요. 작지만 단단한 줄기, 파릇파릇한 잎사귀. 연아야, 보이니? 내 딸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뭔가 생각나서. 하리는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왜? 저를 찾아줘서요. 그리고 믿어줘서요. 회장은 할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줘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침묵이었죠. 저녁 6시, 가게 문 닫는 시간. 하리는 테이블을 닫고 설거지를 했어요. 회장은 옆에서 거들었죠. 할아버지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면 빠르잖아.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참 보기 좋네요. 할머니도 와서 같이 해요. 그래야지. 세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끝냈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죠. 오늘도 수고했어. 회장이 말했어요. 네. 하리는 활짝 웃었어요. 밤 8시 회장 저택.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인과 할머니, 그리고 회장이 함께 앉았죠. 테이블엔 할인이 끓인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법원 어땠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태곤 최종 선고 났어. 15년형. 15년. 응. 살인미수, 방화교사, 그리고 진혁이 형 사건까지 다 합쳐서.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슬픔이 묻어났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회장은 된장찌개를 한술 떴어요. 그리고 나한텐 너희가 있잖아.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할인이를 만났으니까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인은 문득 생각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안 무서워.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시장 골목. 할인이네 밥상 앞엔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면서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할인은 손님들을 맞으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가끔 회장도 와서 도왔죠. 할인아, 이거 배달 갈 거야? 네. 할인은 배달 가방을 메고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예전처럼 새벽은 아니지만 여전히 배달은 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가며 할인은 생각했어요. 1년 전엔 도둑이라고 쫓겨났는데 지금은 손녀가 됐네. 인생 참 이상해.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할인은 페달을 힘차게 밟았어요. 바람이 뺨을 스쳤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회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네. 할인은 힘껏 대답했어요.